책 읽어주는 남자 문호성 인문학 산책. 인간을 알아야 행복해진다. 문호성의 인문학 산책. 예,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후의 세상 이어서 오늘은 변화에 대한 어떤 것이 지금 주제일 것 같아서 제가 약 16년 전 구입했던 거, 여기 보시면 스펜서 존슨의 어떻게요?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하는 이러한 편을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어마어마하게 팔렸던 건데요. 이 의사 출신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했던 스펜서 존슨이 사람의 내면을 치료하겠다 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의사 출신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작인데 치즈를 찾는 두 생쥐와 꼬마 인간을 그린 일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인의 어떤 선택에, 그러니까 갈림길의 선택이 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선택을 하느냐, 갈등하고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우화로 잘 그려내서 98년도에 발간 이후에 전 세계 2,800만 부, 한국에서만 200만 부 이렇게 팔려서 어떻게 보면 초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그런데 아쉽게 이제 2017년 별세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분은 같지만 어떻게요? 이분이 생각하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이런 어떤 것들은 남았다고 봅니다. 이름하고. 그러면 하나하나 인문학 산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줄거리는 이렇게 스니프와 스컬리라고 하는 작은 생쥐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는 인간인데 꼬마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쥐들하고 같은 크기에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네 마리가. 그러니까 이제 꼬마 인간 햄과 허가 미로 속에 있는 치즈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화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즈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어떤 욕망이죠. 그러니까 각종의 욕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물도 될 수 있고요. 또 내 좋은 직업에 대한 부분 열망, 또 어떤 영적인 어떤 평화, 또 어떤 보면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겠죠. 이런 등등을 그냥 치즈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즈를 갖다가 미로 속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그냥 찾아서 막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험난한 미로에서 큰 치즈를 일단은 막 찾다가 열망하니까 꼬마쥐하고 이제 같이 인간들이 이제 찾아냅니다. 그리고 같이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 치즈 창고가 줄어드는 거를 우리 쥐들은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 끈을 풀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운동화 끈을 풀지 않아요, 쥐들은. 그런데 꼬마 인간들은 야,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만한 안전한 것을 이제 찾았어 라고 해서 운동화 끈을 풀어 제끼고 그냥 계속 배불리 먹고 또 집에 갔다가 다시 또 그 창고 와서 먹는 일을 반복합니다.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 변화를 감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변화에 그냥 현재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버리는 꼬마 인간들이에요. 근데 감각적으로 뛰어났던 이 후각이나 이런 것들 하니까 이 두 생쥐는 점점 동인하고 있는 창고를 본 거예요. 야, 그러면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을 두 생쥐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 꼬마 인간 허와 햄은 일단은 그냥 머뭅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했던 그런 어떤 것이라 그것에 남아서 있다가 다 없어지고 나서야 현실을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햄은 맨날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어?
이걸 빨리 찾아야 돼 이러면서 맨날 한탄만 합니다. 근데 이제 허가 얘기합니다. 야, 없어진 거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새로운 거 찾아야 되지 않아? 근데 안 찾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 없어졌던 걸 다시 찾을 수 있다 이게, 여기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견이 갈리게 되죠. 그렇지만 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속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용기를 내서 다시 운동화 끈을 다시 메고 조금씩 나갑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이 길을 잃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벽에다가 자기가 흔들릴 때마다 벽에다가 인식표를 갖다가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그거 이따가 이제 쭉 교훈으로 나올 텐데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계속 맨날 며칠을 뛰어다니까 떠나다니는데도 계속 어떻게 햄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그 두 마리 생쥐가 찾았던 아주 진짜 평생 먹어도 진짜 남을 만한 그런 어떤 큰 창고를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햄도 빨리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햄은 영영 오지 않죠. 이제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결국은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변한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현재의 어떤 따뜻한 환경에 이 현재 있는 취지를 만족하면서 그냥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98년대 나왔고요. 한참 한국에 들어온 거는 2000년대 들어왔고요. 저도 이제 2005년대 이제 이걸 접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뭐 그냥 좋은 그냥 우악거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변화에 대응을 좀 해야 돼 이런 생각들만 좀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제가 삼성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아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을 때라 이 변화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난 잘 선택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어 이런 어떤 생각들, 그때는 좀 제가 다이아몬드였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최근 한 15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이 200만 년 동안 변화됐던 그거보다 세상은 더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변화가 뭐냐,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나와버린 겁니다. 스마트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세상은 급격히 지금 12년째 달려오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포사펜스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2016년도에 어떻게요? 알파고가 한국에서 이세돌을 갖다가 이기는 광경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 AI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기로는 2025년 정도 되면 인공지능이 완전히 각 산업 분야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2035년 정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슈퍼 인공지능 그것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2045년 정도가 되면 전 인구 70억이 뭉쳐서 다 천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뭉쳐서 사고하는 능력보다 더 강력한 초슈퍼 인공지능 AI가 2045년에 탄생이 되면 그때는 인간이 거꾸로 인공 AI에 지배받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제 겁주고 미래학자가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논란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책을 오늘 또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AI가 오든 안 오든 그죠? 기존에 있는 요 치즈죠. 기존에 있는 요 치즈. 이 치즈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 덫이라는 것까지 갖춰서 이제 쉽게 찾아서 먹으려고 해도요. 이렇게 자 미션 임파서블 할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쥐들만 이걸 새로운 영역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지금 환경이 겹겹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빠졌죠. 고령화에 빠져 있죠. 저출산, 그 다음에 저소득, 그다음에 또 저금리, 모든 어떤 상황들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코로나 사태 플러스 어떻게요? 인공지능의 아주 가속화되는 걸 통해서 기업들의 환경들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갖다가 들고 나온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이 주제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생존을 위한 필수지, 그냥 적응만 해서도 안 돼요. 이걸 변화를 리딩해야 돼요. 내가 먼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빨리 적응한 이 생쥐들은 결국은 어떻게 새로운 치즈를 빨리 찾아서 안정하게 갔고요. 변화를 두려워했던 꼬마 인간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교훈, 우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꼬마 인간의 허가 두려움을 극복해낸 것들을 미로에다가 이제 그 벽에다가 써놓은 이 명언들, 이걸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자기도 두렵죠. 변화에 가는 곳에 또 길을 잃을까봐.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치즈가 어떻게? 소중할수록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 꿈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내가 두려워요. 그냥 있고 싶어요. 햄처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안 돼. 나는 조금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 그래서 조금씩 더 변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없앤다면 반드시 성공을 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암시랍니다. 자기 암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치즈 냄새를 자주 맡다 보면 치즈가 상해가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요? 내가 그거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요, 도취에 빠져요. 치즈 냄새가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새로운 치즈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가봤는데 안 돼요. 그럼 그 길을 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요 미로를 가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표시에다가 다른 미로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요즘 시대에 꼰대라는 얘기 많이 듣죠. 부모들, 우리 세대들. 함부로 애들한테 조언한다고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입은 다물고 어떻게요? 지갑만 열어라 하는 얘기를 하듯이 우리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치즈를 마음속으로 항상 그려라. 마음속에 강렬히 새기면 어떻게요? 치즈가 더 생생하게 보인다는 거죠. 더 가까이 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마치 내 꿈을 이룬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곳을 반드시 내가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생히 꿈을 꾸는 거, 이런 것이 준비가 필요하고요. 사라진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야, 뭐 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됐어.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아유, 내가 또 이제 과거에 이 일은 내가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옛날에 잘 됐는데, 이런 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요거. 과거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잊어버리는가. 과거의 방식은 우리를 새로운 치즈로 안내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교훈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변화합시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2040 정도 됐을 때 20만 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두려움도 있지만 이 변화 속에 어마어마한 기회도 있다라는 거. 기회를 찾아가는 우리 현망한 그런 생쥐가 됩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